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21년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1. 재개발 대못 빼는 서울시 성북 5 장위 13구역 뉴타운 부활 하나.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한 건도 없었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동북 서남권 뉴타운 재지정 탄력. 정비구역 지정 5년에서 2년으로. 주민동의 절차도 간소화. 2종 일반 주거지 7층 높이 제한 완화. 사업성 크게 개선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규제 완화 기대로 재건축 가격이 급등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압구정, 목동 등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재개발 활성화다. 재건축처럼 강남 등 핵심 지역 집값을 덜 자극하면서 공급을 확대해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최대 걸림돌 제거.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다. 이 제도는 옥상옥 규제로 불려왔다. 법이 정한 노후도요 등의 여건을 충족해도 다시 서울시의 이 규제를 넘어야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실상 재개발을 막은 대못으로 평가됐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필수 항목인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사항인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과소 필지 40%, 호수 밀도 60가구 퍼 헥타르 중 한 개만 이상만 맞추면 사업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정비 지수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재개발 구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간 사업이 멈춰선 강북 뉴타운 해제구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해제구역의 70%가 동북 서남권 내에 집중 분포돼 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내놓고 정비구역 중 사업이 필요한 곳은 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동북권으로 133곳에 달한다. 이어 서남권이 89곳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선 성북구와 강북구, 서남, 서대문구 등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성북 5구역이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고시한 날을 권리기준일로 삼기로 했다. 이날 이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권을 얻게 되더라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 서울 임대차 매물 절반은 월세, 세입자 보호 정책이 아닌 전세 난민 양상. 상한제의 갱신권 탓에 반전세 월세 전환 늘며 점세 품귀 심화, 전세값 신고가 단지 속출, 강남 용산 등 단번에 10억 취소다. 부담 커진 세입자 경기 인천의 집 장만, 매매가 상승 악순환. 당정은 지난 7월 상임위 상정 단 3일 만에 전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통과시키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자신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4년 2 더하기 2년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세금 상승폭을 5%로 제한한 것은 집주인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결국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대란이 벌어진 이유다. 국민은행 월간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시행된 지난 7월 31일 이후 올 4월까지 평균 전세 가격은 4,735만원이 올랐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여간 상승액 1,698만원의 3배에 달한다. 폭등한 전세가는 매매 심리까지 자극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지난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 이제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힘들게 된 곳이 많다며 거주 불안이 커지자 서울을 벗어나
경기, 인천 등에서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심교원 건대 교수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 월세 신고 내용은 언제든 과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은 월세마저 걷어들이면 임대차 시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금융 주식 미테이퍼링 발표 임박 충격 피해갈 종목은 2013년 긴축되는 외국인 이탈 후 글로벌 경기 개선의 한 증시 회복, 매출보다 영업이익률 성장 중요, 미디어, 교육, 호텔, IT, 하드웨어 등 이익 하락 잘 견뎌낼 종목 주목. 미 통화당국의 긴축 시점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외 금융투자업계는 페드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테이퍼링이 실행됐던 2014년과 비교하면 현재는 그 직전 해인 2013년 하반기와 비슷한 테이퍼링 준비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 5월 페드가 첫 테이퍼링 시그널을 내놓은 직후 한 달간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갔지만 이후 연말까지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로 미국과 한국 주식 시장이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마진 하락 압력을 잘 견디는 업종을 선별해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7월 테이퍼링 공식 발표 가능성. 글로벌 투자은행 등 시장 전문가들은 페드가 이르면 오늘 7월께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FOMC 의사록에서 일부 페드 의원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티그룹은 7월 공식 발표 후 내년 초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도 고용지표가 예상을 밑돌고 있어 테이퍼링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모건 스탠리 등 일부에선 다음 달 발표되는 고용 등 경제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면 테이퍼링이 페드의 주류 의견으로 떠올라 통화정책이 앞당겨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증권가에서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있은 뒤 8월 잭슨홀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잭슨홀 회의에서 이후 연말인 12월 FOMC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2013년엔 일시 충격 후 주가 상승. 국내 시장의 경우 과거를 돌아보면 테이퍼링이 실행된 2014년보다 직전 해인 2013년의 충격이 컸다. 2013년 5월 페드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후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증시가 상승세를 탔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에는 성장주인 소프트웨어와 경기 민감주인 조선업종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주가는 42%, 조선업은 30% 뛰었다. 반면 2014년 테이퍼링이 실행되자 코스피 지수는 횡보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현재 2014년 하반기와 같은 테이퍼링 준비기로 본다면 매출보다 영업이익률 성장세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와 금리 상승기에 마진 하락 압력을 잘 견뎌낼 업종을 선별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3년 당시 매출이 늘어나면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한 업종은 소프트웨어였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는 경기 개선으로 대부분 업종의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업종 가운데 미디어, 교육과 호텔, 레저, IT, 하드웨어 업종이 과거 10년간 매출 증가 시기에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개선폭이 큰 영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미디어 교육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5%에서 하반기 9.8%로 4.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 레저 업종은 같은 기간 11.4포인트, IT 하드웨어 업종은 1.7포인트 증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 효과 방산 원전 바이오주 웃었다. 미사일 족쇄 풀린 방산우주. 한일 단조 11%, LIG 넥스원 9%, 위성업체 AP 위성도 6% 상승.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BHI 두산중공업 호재.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중 5% 오르기도. 여기서 모더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중 5%까지 올랐는데 다시 한 1% 정도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증시의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풀어놨다. 지난 21일 끝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백신과 해외 원자력 발전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첫 거래일인 24일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일수록 주가 상승폭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최강식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은 방산업체에 두루 좋다면서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편안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합면 2017년 폭락 때처럼 큰손들 코인 내던지고 거래소에 입금 반토막. 거래소 계좌당 비트코인 유입 하루 3.7개로 1년 만에 최다. 미중 규제 조치 잇따르자 상승 베팅한 선물 대거 청산. 국내 거래소 4곳 일평균 입금 1.1조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뚝. 여기서 나간 돈이 아마 금으로 많이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좀 이전을 해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이 금으로 이전해서 지금 온스당 1900달러 조금 안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하락은 이달 초부터 예고됐다.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위해 거래소에 입금한 비트코인이 갑자기 3배 가까이 폭증했다. 반면 거래소로 유입된 신규 자금은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개인 투자자는 줄어든 반면 큰 손들이 빠르게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각하며 하락세가 시작된 것이다.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했던 선물까지 대거 청산되면서 하락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선물 청산. 큰 손들의 매도로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가격 상승에 베팅한 선물이 순식간에 청산됐다. 선물 등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취급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바이낸스 등 거래소에서 적게는 0.5배, 많게는 125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100만원 증거금으로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설정하면 1% 상승했을 때 1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1% 떨어지면 100만원의 증거금을 전액 잃는 마진콜이 터진다. 인플레이션에 조여드는 규제망. 당분간 암호화폐 가격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은 미국 중앙은행 페드 고정금리를 정할 때 고려하는 지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보다 높은 4.2%였다. 오는 28일 발표되는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인 3.5%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보다 더 오르면 금리 인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제 이슈도 남아있다. 다음 달 3월부터 ECB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심 거래 당국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심사 결과도 다음 달 30일 발표되지만 허가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 분위기다.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업계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권용진 비브릭 최고 전략 책임가는 올 초부터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들이 누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레버리지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다시 연초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여전히 레버리지가 남아있는 데다 정부에서 긍정적인 규제를 내놓지 않으면 계속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월세 대란 워싱턴 방 3개짜리 4,800불. 그나마 매물도 없어. 10% 넘게 오른 곳 수두룩 부르는 게 값. 호가 경쟁도. 저금리 타고 미 집값 급등. 신규주택 33년 만에 상승률 최고. 백악관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 미국 버지니아주 맥클레인의 방 3개짜리 타운뉴스에 살던 주재원 A씨는 얼마 전 집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집주인은 월세를 4,200달러에서 4,550달러로 올려달라고 했다. 게다가 계약기간 연장도 6개월밖에 못 해주겠다고 했다. 집값이 뛰어 집을 팔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했다. 그는 이사를 나오자마자 집이 팔렸는데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추정한 그 집의 현재 월세 시세는 4,800달러였다. 이제 기업 임원급이 아니면 이런 데서 못 살 것 같다고 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기자에게 3년 전에 월세 4,000달러였는데 지금은 5,700달러로 나온 집도 있다며 가격이 너무 뛰어서 집주인에게 4,700달러를 잘못 쓴 건 아니냐고 물어봤을 정도더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괜찮은 집이 나오면 한국 주재원들끼리 경쟁에 붙기도 한다. 최근 미국 집값은 역대급 상승세다. 25일 발표된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13.2% 올랐다. 10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2005년 12월 13.5% 이후 1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 지수는 미국 20개 대도시권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신규 주택 판매 가격도 37만 2,400달러로 1년 전보다 20% 올라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백악관도 주택가격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집값 상승은 주택비용과 주택시장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며 행정부가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중산층 가정의 주택은 부의 주요 원천으로 그들이 느끼는 금융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네, 머리가 뭐니?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